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부쩍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과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 시장군수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묻힌 익산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환경 훼손과 어장 파괴 등의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얼마 전 물고기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와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물고기 몇 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점령한 바다, 과연 인간은 안전한지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아귀, 볼록하게 부른 뱃속에서 나온 건 500mm 크기의 플라스틱 생수병이었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덥석 물었다가 말 못할 고통을 겪은 겁니다. 문제는 물고기에서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랬죠. 그렇게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비닐봉지 제일 많이 나와요. 비닐봉지가. 종이컵, 플라스틱 컵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심각하죠. 부안의 한 바닷가. 인적이 잘 닿지 않는 곳이지만 쓰레기가 긴 띠를 이룬 채 해안선을 뒤덮고 있습니다. 부표와 밧줄 같은 어구부터 장화, 폐타이어에 농약병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음료수병도 있습니다. 서유도 쪽에서 바람이 불면 다 이쪽 방향으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쌓일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수거조차 어려운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같은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먹게 되고 결국 우리 식탁에까지 오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부안 모항리의 바다가 1제곱미터당 14,500여 개로 조사 대상 지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700여 개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전라북도가 해마다 20억 원을 들여 바다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고작 2천여 톤에 불과합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줄이고 보다 촘촘하게 수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플라스틱 생수병을 삼킨 아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정책은 재활용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열 때 하루에 60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2년도 안 돼 반입량이 80톤을 넘어섰습니다.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지게 됩니다. 재활용품도 원래 60톤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84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한 만큼 반입 수수료를 더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합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체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지 환경부 폐기물 정책에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본청의 김모 경감이 오늘 전주 덕진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조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총장 선거 기간 당시 김 경감의 행적과
김경감에게 첩보를 전달해 전북대를 방문하게 만든 인물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 김경감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 전주 덕진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김경감은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감이 총장 선거 기간이던 지난달에 이틀 동안 전북대를 찾아 총장 후보자와 교수 등 3명을 만났고 2명과 더 만나려다 전화통화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를 만나고 제공된 첩보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교수를 만나지 않았나.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 김경감이 소유한 휴대전화 2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김경감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를 제공해 전북대를 찾도록 만든 인물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건의 진정과 고소, 고발건이 맞물린 만큼 관련된 부분은 병합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면 병합을 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관련이 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별건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뒤늦게 김경감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경찰청 본청은 덕진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감찰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과 문자 메시지가 송 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익산과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 시장 군수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송하진 전북지사가 출연한 동영상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송 지사는 이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도민 40만 명에게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4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배임 전과에 대해 전 조합장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준 거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중배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5명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로 끝납니다. 어떤 단체장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될지 또 이 가운데 중도 낙마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 최규성 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혀와 오늘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최근에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OCI 군산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OCI 군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모두 2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OCI 군산공장 사업주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서류까지 위조해서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구는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삭기가 움직일 때마다 시커먼 폐기물 더미가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파낸 폐기물은 덤프트럭에 실려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한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비소등 1급 발화물질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 154만 톤 가운데 올해 5만 톤을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10만 톤에서 17만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복구 비용은 지정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전국 45개 업체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폐기물 업체가 복구에 소극적일 경우 행정 대집행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관련 업체를 독려를 하고 또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완전 이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옮겨야 할 폐기물 양이 워낙 많아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구 완료 시점마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 피해도 문제입니다. 환경부나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서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체 피해가 없도록 최단시간 내에 이걸 파내지 않고는 이후에 계속되는 주민 피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속에 첫삽을 뜬 폐석산 복구. 불법 매립 폐기물에 마음 저려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익산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 산내면의 휴게버스가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1년 동안 휴업에 들어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일부 구간을 다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14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반선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 버스 6편 가운데 오전 6시 45분 첫 차와 오후 7시 20분 막차 운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 해당 노선 운행을 한 차례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여성당원 10여 명은 오늘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른바 사립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터진 뒤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 속에 유치원 3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유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만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사업을 반겼지만 환경 훼손과 어장 파괴 등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원전 4개와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만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로서 고려를 했다는 점을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확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 그리고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를 연 다음에는 이런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로 새만금과 그 주변의 환경 훼손과 어장 파괴가 불가피한 만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내측 살려놓고 바닥 주지 말고 땅도 주지 말고 세계 최장의 33km 방도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사면에 해안 거치망을 차라리 설치하고 소음, 진동, 전자파로 인해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또한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군산에 이어 김제와 부안, 전주에서 차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익산을 찾아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매듭 지으면 군산형 일자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현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공모를 거쳐 다른 지역에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별도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전북 진출, 즉 서진 양상을 보여주는 신라계 고분군이 무주에서 발굴됐습니다. 무주군과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는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을 조사한 결과 5, 6세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계 고분 9기와 가야계 고분 2기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고분에서는 40여 점의 신라계 토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전북에서 발굴된 신라계 유물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은 것입니다. 전북축구협회 임원과 지도자협의회가 오늘 완주 봉동 생강골 축구장에서 전북장애인축구협회에게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에서 비장애인 경기연맹이 장애인 경기연맹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축구협회는 신체적 장애를 딛고 최선을 다해 뛰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교도소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복역 중이던 82살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폐결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으로 인해 독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4도,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1도 등 9도에서 12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